핵무기와 금강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스키장인데요. 하나에 집착하면 끝을 보는 이 북한 김씨 일가의 속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서경환 전 김일성 주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핵무기, 금강산, 또 스키장, 이렇게 이번에 뭐 수영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북한이 하나에 집착하면 좀 이렇게 끝을 봅니까? 네,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 즉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2010년 이전에 북한하면 우리가 키워드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뭐 주체 사상, 핵무기 이 정도였는데 지금 네. 김정은 시대가 개막돼 가지고 이 키워드가 바뀌었단 말이죠. 예. 이제 고명하신 그런 뭐 스키장도 있고 특히 뭐 이설주와 같은 또 여자 네. 성추문도 있고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자기 시대를 열면서 자기 시대는 뭔가 인민들이 복락을 누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너무 좀 급진적인 예. 우리가 말로서는 달콤하지만 북한의 네. 실정과는 너무나 그 맞지 않는 급진적인 걸 내놓다 보니까 잡음도 일어나고 성추문도 일어나고 어쨌든 김정은 시대의 이런 그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상당히 벅찬 일인데 과연 김정은 시대가 그걸 감당해낼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과연 뭐 즐길 기회가 주어질까요? 글쎄 인민들이 즐긴다고 말은 하지만 네. 또 이제 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이제 목적을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예. 보통 사람들로서 북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로서 그런 고급 시설들을 즐긴다는 것은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데니스 로드맨 미국에서 뭐 악동으로 불리는 농구 선수인데 북한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좀 즐겼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 부분이 좀 외부로 공개가 됐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초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보통 그 북한에서는 좀 일반인들은 다 아십니다. 예. 뭐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생활하시는 부분은 1억급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같은데 여기서 알려진 것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잘 산다 부자다 이 정도는 돼 있지만 예. 북한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네. 국민이 못 먹고 헐벗고 죽는다는데 이 독재자들 다시 말해서 이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렇게 똑똑히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 로드몬을 통해서 말이야 이런 일이 나왔는데 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이 김부자의 집이라든가 별장이라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는 부대들은 따로 있어요. 그건 노동당 8국이라고 전문 그것만 건설하는 집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우도 좋고 비밀의 뭐 보안에 쌓이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짓는 건물이 안에 내부의 시설 장비들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외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잘 몰라 계신 거예요. 네. 호화스러운 거는 뭐 칠성급 호텔 보다도 훨씬 낫다는 게 그게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네. 사실 나름 호화 생활을 누렸던 예. 로드맨이 이렇게 막 감탄할 정도면은 상당한 거죠. 보통 정도가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죠. 예. 또 핵무기로 보면요, 교수님. 지금 북한에서는 뭐 핵무기에 계속 집착한다.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 핵무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몇 분 토론을 읽어보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 주치 네. 몇 분 여성분도 한번 봤는데 주치 개념이 좀 저는 잘 좀 모르겠어요. 다르죠. 우리 주치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예. 대통령 건강 문제를 총괄하는 분을 주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측의 주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한번 한번 나중에 잠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주치란, 개념이죠? 예. 예. 북한에는 주치의와 개념이 이렇게 직접 옆에서 건강을 체크해서 숫자적으로 체크해서 응급 상황 그 간단한 것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 시스템에서 분야별로 만수무강을 위해서 한방, 양방, 식품 이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번에 아마 김소영 선생 같은 경우는 그는 약사분이에요. 그분이. 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직접 거예요. 맡으셨던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 부분이요. 한의사라서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소위 이 기초의학연구소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주치의사 또는 뭐 우리 만수무강 연구소 연구원 이런 얘기가 듣는 거죠.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러면 주치의로 불리는 분들이요. 정확한 주치의사로 불린 사람은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해서 큰 이게 병원들에서 전문 의사 중에서 원장님들은 일반적으로 주치의로 돼 있어요. 가령 평양의학대학 심혈관 질환 순환기내과 네. 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든가 직접 거기에 맞아 협의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좀 생각보다 좀 수가 많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된 거는 몇 명 없고 비공식으로 되는 라인은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주치의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그 직접적인 치료 이런 것보다도 김일성 주석의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그렇죠. 그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예. 했다. 뭐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제가 자체로서 뭐 김수희 이제 직접 시술하고 그런 그렇지, 상황은 예, 예. 아니었으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시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토론에 앞서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릴 걸 그랬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북한의 핵은 크게 보면은 80년대까지는 네. 전력 생산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보면은 그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북한이 소련에게 그 당시 한 40만 킬로와트 한 4개 정도의 갱수로를 이제 소련한테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92년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력 생산용이다 이래 보고. 그러니까 이제 90년 이후부터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것은 대미 협상용으로 좀 전환된 거 아니냐. 네. 2000년도부터는 제2차 북핵위원회로부터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의 적대관계 지속되는 한 이것은 체제 송전용으로서 또는 핵 보위국용으로서 좀 변화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북한에 있어가지고 핵무기와 건강상과 마식량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것이 좀 공통점이고. 주관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또 개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용으로서 체제 생존용으로서 이게 되는 거고, 네. 건강사는 것은 남북 간의 경협 사업을 되는 거고, 예. 마식령이 기자인 것은 일종의 뭡니까? 해외 투자 유치, 뭐 이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가장 핵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용어로 자꾸 대두되는 것은 예. 이것은 뭡니까? 물론 사용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그 나름대로 비핵화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협상용 말씀도 하셨는데요. 뭐 앞서 이제 데니스 로드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드만 일행 중에서 슈에스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쓰지도 않을 핵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뭐 하려고 그러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글쎄, 저도 그 얘기 듣고 다음 방북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네. 어쨌든 김정은도 이제 그 질문에 상당히 좀 쇼크를 받았는지 예. 즉답을 피하고 뭔가 좀 딴소리 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소리 약간 에둘러서 말을 했지만 네. 상당히 아마 좀 쇼킹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니 게 아니라 양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북한이 핵을 만들면 과연 쓸 수 있느냐. 핵무기라는 건 만들면 그것이 조립 단계가 있고 이동 단계가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미국이 그걸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아직까지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그 레버리지고 외교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또 자꾸 김정은이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한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깃발 꽂는다는 네. 거 보면 이게 허풍 떠는 것 같지만 이판 사판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또 있는 겁니다. 뭐 핵배낭을 가지고 온다든지 어쨌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기존 주장을 보면은 네. 북한 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그 미국의 대북적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작됐고 이것이 대북적대에 폐기되면 핵도 폐기되겠다. 이제 그런 논리를 봤을 때 이 핵은 결국은 뭐냐면 억제로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더 나아가서 평화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네. 그러나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국과 미국은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한 속에 대충 보면은 아마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고 평화용이다. 이것을 넌저시 강조하면서 너 미국이 좀 전달해라. 뭐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던데. 핵무기는 이 북한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산업용으로 뭐 이게 전기를 생산하게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 초창기에 연구 당시에는 후견 감소로로 이렇게 해갖고 연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대적으로.
근데 그때도 우리가 그 국내에서 대적으로 강연도 받고 얘기 들은 게 그게 뭐냐면요. 그거는 거기에서는 핵원료를 뽑아가 그걸 핵무기를 만든다는 이걸로 많이 우리가 강조됐어요. 그때 미국 놈들도 감히 덤벼 못 들고 우리는 언제든지 뭐 군사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이게 실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위협용으로 되겠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협상용으로 많이 또 카드를 쓰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양단적인 이 부분을 다들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뭐냐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핵의 목적성 예. 여기에 대한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80년대까지는 핵 전력 생성용의 목적이 있었고 예. 90년도에는 대미 협상의 목이 있고 2000년부터는 핵 보유공용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북한 최대 이제 4,0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수님 실제로요. 정말 좀 자세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을 보면은 그 네. 핵에 대해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형화라는 것은 뭐냐면 핵탄두 적어도 1,000kg 미만의 탄두를 장착해가지고 미국까지 날려보낼 때 이것이 소형화거든요. 네. 경량화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핵의 이 일종의 그 질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양을 떠나가지고 질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네. 이것이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이란 뭐냐면 북한의 하나의 축구장 하나 정도 날릴 수 있는 이런 전술핵이고 한 30만 명 정도의 도시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략핵입니다. 네. 그래서 경량화는 이것은 전술핵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다종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종화라는 것은 그 플라토늄 핵무기가 있고 네. 그다음 저 우라늄 핵무기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핵 분열에 의한 원자 폭탄이 있고 핵 융합에 의한 수소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다종화가 북한이 어느까지 이야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우라늄탄, 플라토늄탄 네. 이것을 두고 다종화라는 것인지 예. 수소탄을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됐다는 것은 상당 부분 위협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다음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네. 그 무기급 플라토늄을 신고한 것은 30kg입니다. 30km. 30kg. 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그것은 좀 숨기고 있다. 예. 최한 40 내지 50kg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네. 그러나 이제 2008년 이후에 육자회담이 중단됨을 해가지고 폐연료방 8,000개가 또다시 재가동해가지고 재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좀 있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세 차례 핵실험을 했으면 한 10kg 정도의 무기급 플라토늄을 소진했다 봅니다. 그러면 40kg의 무기급 플라토늄이 있다면 10kg은 핵 실험으로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30kg가 있으면 예. 적어도 한 6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급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이 구별하고 또한 언택된 걸 찾기 힘든 것은 네.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이라는 것은 지하, 지상하더라도 조그만 장소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과연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반신반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핵실험하고 난 뒤에 다종화했다 했을 때 네. 이 무기급 우라늄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 3개월 내 깃발을 꽂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동영상까지 나오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북한 내 강경 세력의 분위기 이런 반응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북한의 과거에 보면은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강경파, 온건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오로지 지금 현재는 네. 김정은파만 있다. 아. 단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 좀 정책 전환을 해가지고 정책 전환할 때 좀 더 강경의 톤을 가면은 군부의 목소리를 빌리고 좀 더 이 강경에서 대화의 목소리를 가겠다면 우리 통전부라든지 또는 북한의 그 외무성 이 네. 목소리를 빌리고 이런 대화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그 목소리를 강원의 목소리를 활용할 뿐이지 네. 북한에서 실질적 강경과 온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하지만, 김정일 시대까지는 이제 거의 파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게
최고 리더가 이제 어리고 미숙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친중파, 뭐 자주파, 이 강경파, 온건파가 약간 분열하고 있잖아. 분열 현상이 아까 핵 분열과 융합을 지적하셨는데 평양에서 지금 정치 파벌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파벌이라고 보기에는 미숙하지만 어느 정도 의견 충돌과 갈등이 네.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런 과도기가 북한 체제가 지금 위태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이런 약간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중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비핵화 안 하면 리즘 체인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워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파벌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갈등은 폭발하고 있다. 분열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지난 시기에 이제 육자회담이 열릴 때 북한의 그 당시에 이제 김계관 이제 육자회담 북한의 그 대표단장이죠. 네. 이제 정책 뭐 이래가지고 핵무기 폐기라든지 불량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거는 우리 강경한 군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언론해야 된다. 이제 군부의 목소리를 빌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개성공단 네. 이런 건데 개성공단 그 당시에 뭐 북한 군부가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 김정일 제1위원장이 보면 여기는 우리 군부가 여기에 주요한 군부 시설이기 때문에 이 군부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김정일 위원장 그렇죠. 때도 다 됐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물론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파벌 정도가 아니고 그러나 결국은 김정은 파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생각들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표현은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처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북한을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엄연하게 독재 국가 이상이에요. 이게 네. 봉건적인 제도 정도까지 아주 형편없는 독재 국가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싫다, 반대 이런 얘기는 입하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워낙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추측과 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삼부자가 집착하는 것들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악단 아니면 악단에 있는 여인들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천보 전자악단, 왕지산 경음악단, 그다음에 우리 남쪽으로 얘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술단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왕지산이나 보천보 전자악단은 그냥 비밀 악단 이 정도가 아니고 네. 뭐 어떻게 나고 뭐 김일성, 김정일이 여기에 그 뭐 기쁨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파티를 할 때 전용점이야 밴드 가수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반의 무대 나와서 공연할 수가 없고요. 네. 얼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 새로운 가요를 만들어 갖고 띄울 때 그때는 한 번씩 나올 정도지. 네. 실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 자기 전용 국장 있지 않습니까? 예. 보천보 전자악단은 전용 국장이 목난간이에요. 목난간이라는 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원래 살아 있을 때 당시 비밀 요정이에요. 예, 아주 최측군들 또는 자기 군부 인사들과 파티를 먹을 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당시도 얘기 들어보면 네. 파티가 진짜 요란해요. 이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 야하게 옷 입혀놓고 말이죠. 가수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눈이 뒤집어지는 정도예요. 이 군 간부들도 다. 예, 그런 점의 악단이에요, 저기.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예. 의심이 드는 부분, 제가 이 예. 교수가 계속 의심을 예. 가해서 죄송합니다만도 저희 북한대학교가 청와대하고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 북한대학교 학생들, 교수들도 1km 청와대의 정치적인 일동 행태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런 인사도 네. 모르고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다수의 탈북자들 보면 북한에 일어난 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한 건 모르고 언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하는 것도 모르고 상대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날짜도 몰라요, 잘.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데 꼭 보면 최고 지도자 여자 관계는 잘 알아요. 그게 검증이 안 된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책과 노선과 향후의 전망을 하기 위한 이 팩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여자 관계 무슨 중요하겠어? 물론 뭐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자들과의 추문설 최고지조와 네. 이것은 카드가 맞는데 진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최고지도자의 움직임 이걸 왜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중요한 지점인데 아주 잘 왜냐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군사 비밀은 이제 나가면 당장 뭐 처형이 되거나 이제 잘 시큐리시 보장되는데 이게 네. 북한의 최고위층의 그 사생활은 일종의 이제 특권이란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과거 우리가 임금인 경우는 뭐 지나가던 상궁도 마음에 들면 하룻밤 데리고 자듯이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일이 뭐 영화배우 송혜림 동거했고 뭐 고영이 결혼했고 이게 다 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술인들을 예술인들을 통해서 새어 나오는 겁니다. 또 예술인들이 직접 경험한 게 이제 해서 나와서 물론 좀 확대 재생산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군사 비밀이나 다른 보안에 비해서 이런 사생활이 나오는 것은 연예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접촉 수가 많고 빈도 수가 높아서 네. 좀 나오지 않았나. 근데 물론 약간 뭐 침소봉대된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이 고위층들은 여성을 좋아하고 그걸 특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그것을 이제 회자되는 것을 하나의 또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이 보도를 못하니까 이 구전으로만 자꾸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최고의 충들이 지금 무슨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어쩐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생활을 일적으로 공개 안 해요. 물론 사생활을 공개할 사람은 누구도 바란 사람 없지만 그런데 국민들한테서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응?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이 있다가 뭐 물론 독재자 뭐 권위자이니까 뭐 대정치상 뭐 이런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를 넘거든요. 그 대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무슨 얘기가 돼인다면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 뭐야 보천본조작단 그 팀들하고 저는 같이 살았어요. 저희 집이.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김광식이랑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팀들이 따로 이 옆에 숙소도 이게 있는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부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 정보를 더 잘 아시죠. 잘하는 건 모르겠다. 어쨌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단어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 당시 저도 무슨 뭐 국민들 앞에서 까놓고 말해서 사실 그 좀 부유하게 사는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네. 같은 탈북자들 입장에서 좀 예? 그게 자랑스럽게 할 말은 못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평양에 있다가 지방에 제가 그때 당시 군의관으로서 지방에 가보면요. 네. 눈이 감깁니다. 기차역에 저 조그만 기차역에 배인데 어린애가 지금 목진모에서 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은 내 눈으로 반 거예요. 겨울이 된데 이 거죽대기 뭐 이거 우자 밑에 꾸덕꾸덕 뚫고 이 주워하는데 누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가또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뭐 주는 것도 없고. 네. 그렇죠. 뭐 그게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탈북의 동기 중에 하나인데 네. 야, 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당장 나라가 두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먼저 타도 대상이구나. 이것도 무섭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든 이런 부분이 예. 이제 북한의 정권과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한대. 그러나 네. 우리 민족으로서 이라 북한 인민들, 주민들의 경우는 지원해야 되고, 그러나 북한 정권을 볼 때는 지원 안 해야 되고, 주민들은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주민들 직접 안 되니까 정권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딜레마에 딜레마죠.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권력, 뭐 힘을 갖고 있는 네.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총애를 받는 악단 안에서도 좀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원래 예술단하고 우사들 이런 인테리 집단들이 경쟁이 뭐 심하죠. 네. 특히 예술인들은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아주 물론이죠. 예. 밟고 올라서고 뭐 스타가 안 되고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왜 또 그러냐면 거기는 예술가들이 급수가 있지만 또 인민배우, 공원배우라는
칭호가 있단 네. 말이죠. 이 인민배우쯤 되면 벤츠 승용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이게 되는 뭔가 겁니다. 계급처럼. 예, 근데 20대 한 25세 난 처녀 배우도 어느 날 갑자기 인민배우가 됐다든지 그러면 차가 나오는데 뭐 배우 생활 30년, 40년 해도 뭐 차는커녕 버스 타기도 힘든 사람도 또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총애를 받고 뭐 하룻밤 불려가서 노래 부르면 뭐 며칠 있다 공훈배우 된다든지 그게 뭔가 공평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하수 관현악단 역시 거기서 이제 이설주가 있다가 시집을 최고사령관한테 가다 보니까 이제 못 간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큰 겁니다. 예. 이설주 뭐 시집 가더니 샤넬백 들고 다니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균등하지 않은 사회인데 특히 자 우리 서 원장님 얘기했듯이 예술계통, 인테리 계층일수록 이게 신분상수의 북한이 어렵고 바늘 구멍이니까 네. 말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초형과 이게 통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네.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 안 소장이 말씀했는데 이설주 부인 이설주가 뭐 샤넬백을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북한에서 알겠어요? 다 우리여서 동영상보가 다 해가지고 북한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전단을 뿌리고 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여서 일종 생산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생산보다도. 희한하게 또 관심도 그랬어요. 많죠. 예. 그런 생각이 좀 근데요, 듭니다. 아셔야 될 거는 네. 잘 몰라서 그런데 교수님도 일반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든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러움이란 걸 할 수 없어요. 아니, 방금 아까지 뭐냐 예. 북한에서 주요가 어떤 군사 같은 경우에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나 구조론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 구조론 올라오면 당연히 일반인도 알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이라면 좀 그렇지만 언론들이 관심이라는 게 지금 보통 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올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 북한의 좀 항무기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자면 할 얘기 많습니다. 어? 예, 예. 어? 90 뭐 대포가 아주 우리 뭐 많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준비돼 있고 어떻게 되고 우리 뭐 서울은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아, 근데 어떤 조금만 정보를 예? 좀 그런 부분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옛날에 무슨 서울은 무슨 불바다 만들겠다고 뭐 했잖아요. 네. 그 보통 북한은 뭐 자주포라고 그러지요. 이게 서울에 그저 미사일하고 포탄이 여기까지 다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은 서울에다 함부로 대포를 못 쏴요. 왜 못 쏘냐면 아니 일반 시민이 사는 데다 포탄을 뜨고다 세계적인 여론을 어떻게 견디려고요? 절대요. 그럴 거 없다고. 근데 괜히 이제 좀 그것도 너무 쟤네들이- 이제 단정적으로 할 예. 건 아니지만도 예. 항상 군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확산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서울역에 대해서 뭐 단장포라든지 참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 한다더라도 혹시 우발적인 사건이 확산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만발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